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금요일 날 장을 이제 마감을 했어요. 금요일 날 장 중에도 제가 오전장에 승인이 안 난 걸 보고 긴급 방송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변화된 상황을 확인하고, 네, 그 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의 그 주가 방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16년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좀 지연됐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보완될 부분을 보충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할 것이고, 리보 자체의 물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니까 일단 항서 쪽에 CMC 건과 관련한 부분하고 비모 인스펙션 건에 관련된 부분하고 요걸 최종 보완해서 제출하면 다시 우리가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해서 이번에 좀 안 됐던 부분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미중 관계의 바이오 경쟁, 미국의 중국 바이오 죽이기, 네, 이런 부분이 다소 작용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 CMC 부분하고 비모 인스펙션을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확한 내용은 항서제약에서 받은 문서를 HLB 측이 받아야죠. 네, 받고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네, 그래야 그 다음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항서 측이 받은 문서 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HLB에 대한 말씀 지금부터 정확히 다시 한번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건과 관련된 거는 이전 영상이나 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CRL을 일단 받았고 최종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잖아요. 리보 물질의 이상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보 물질의 이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8개 그 적응증 확장할 수 있는 리보 물질로 가지고 다른 암에 적응시켜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 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항서 측의 캄넬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요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리보는 그 걸림돌이 없었다. 중국 쪽에 항서제약 측에 캄넬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거죠. 뭐 실사 과정에서 약간의 그 마이너한 크지 않은 제조 공정에서의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만은 항소 측에서는 제대로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FDA에서 이거를 문제 삼았는지는 항소 쪽에 그 서류 받은 거 이걸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과 관련한 실사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죠? 네, 여행 제한 때문에 요 부분도 문서를 확인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건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최종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최종 보완 신청을 받은 거는요, 보완을 해서 내면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항서 제약이 받은 문서에 어떤 내용이 진짜 들어있는지 그걸 HLB 측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HLB에서 그걸 확인하고 어떤 입장문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거리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식 블로그, HLB 공식 블로그에서 공지사항으로 글을 올렸어요. 네, 글을 올린 거를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퀘스천과 답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제가 그걸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항서제약의 공장 실사 CMC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어느 정도이고 보완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서제약에서 사실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서제약에서 그 FDA에 분명하게 답변을 해줬고 했는데 FDA에서는 그 답변 자체가 좀 모자란다. 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는 제조 공정의 문제라는 거. 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항서가 받은 문서를 좀 봐야겠고 항서 측에서 HLB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를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HLB의 정확한 반전을 우리가 점찍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퀘스천 2는 리보세라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진 회장도 얘기가 됐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공정권하고 여기 나와 있는 비모 인스펙션이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모 인스펙션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부분의 보완이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조 공정 문제하고 비모 인스펙션만 보완이 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통보되어 온 것인가? 이거는 항서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HLB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그리고 항서 쪽에서는 마이너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 몰랐던 것이고 여하튼 FDA에서 좀 까다롭게 딴지를 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머 인스펙션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인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CRL 보안 요청 사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비머 인스펙션을 언급을 한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걸림돌이 되기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HLB 쪽에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조 공정하고 비모 인스펙션 건입니다만은 지금 이것과 관련한 그 HLB 측의 입장은 그거예요. 항서 제약 문제는 빠르게 수정 가능하다. 마이너한 문제다. 이렇게 일단 답변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딜 사이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적응증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보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암에 적용해서 신약 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리보 물질이 하자 없이 나타났다는 거. 이것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이거는 이제 딜 사이트에서 나왔던 기사고 이데일리에서도 신약 허가 불발된 건에 대해서 기사를 나름대로 좀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비모 인스펙션 건이 제조 공정권의 문제와 함께 1번, 2번으로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났는데 요 건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우리가 HLB 측의 입장 표명을 좀 더 우리가 자료 나오는 것들을 보고 나중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R 담당 그 HLB 임원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거는 뭐 물론
긍정적인 쪽을 많이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걸 들어보면 IR 담당 임원은 FDA CRL 이슈는 충분히 빠른 시기에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FDA 승인이 다소 늦어졌을 뿐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이런 정도의 재료가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우리가 조금은 더 HLB 측에 앞으로 공지사항에 좀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히 좀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는 제공을 할 거고요.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볼 때 금요일에 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뭐 한가에 내봐야 팔리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같으면 또 급락을 해서 출발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한가 갔다가 다시 돌아서는 경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다음 주에 물량을 한가로 미리 매도를 대놓고 있는 것은 잘못하면 물량이 털리고 주가는 반전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한가의 매도 주문을 미리 내놓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금요일에도 그렇게 주문낸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팔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도 그런 양상이 또 똑같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가에서 혹시라도 반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한가의 물량을 미리 대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아직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오늘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고 이 HLB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꼭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우리가 이 정보, 새로운 정보 나오는 거 그리고 긴급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이런 타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요 부분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임상 결과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주변에서 우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정보, 새로운 뉴스나 매매 사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HLB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5월 달.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대장주.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